안녕하십니까, 강영철입니다. 오늘은 다리, 몸 뭐 이런 데 생기는 근육 경련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이거 많이 아프죠. 그, 이런 카톡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.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 다이버입니다. 김 강사님에게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. 평소에는 건강에 자신이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만 매달 찾아오는 그때가 되면 유난히 몸에 쥐가 잘 납니다. 특히 종아리 쪽이 심하지만 옆구리나 등에서도 쥐가 나서 고생을 합니다. 이 하복부에 또 잘 오죠. 이제 이분의 문제는 12월 초에 시밀란에 다이빙 일자가 잡혔는데 가고 싶네요, 갑자기. 그때도 일반적인 제 주기와 겹쳐서 걱정이 큽니다. 혹시 해결책이나 최소 조금이라도 덜 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립니다.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그 안에 제가 넣지 않은 것 중에요, 만약에 이렇게 주기와 겹치면서 여행 일자가 잡히거나 하면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피임약을 먹습니까? 해서 그 주기를 뒤로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.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. 근육 경련, 우리 딴말로 쥐라고 영어로 크램프라고 합니다. 이게 다리 쪽에 많이 오죠. 특히 이제 운동할 때 많이 옵니다.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 월경, 주기 때 이런 경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이야기도 뭐 여성분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스트레칭이 좋으냐 마사지가 좋으냐, 사실은 둘 다 같이 하는 게 좋죠. 그 다음에 온열이냐 냉팩이냐, 어떨 때 따뜻한 열을 가해주고 어떨 때 찬 얼음질을 해주는 게 좋으냐,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쥐가 계속 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요약담 해봤습니다.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GIF 파일이 아주 전형적으로 종아리 쪽에 경련이 와가지고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근육의 주인인 내 의사하고 관계없이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수축을 하는 거죠. 이게 하나의 근육 파이버예요.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근육 덩어리, 예를 들어서 뭐 이두박근, 삼두박근 하는 올 수도 있는가 하면은 다리를 이루는 모든 근육 그룹에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. 이거 이렇게 되면 많이 괴롭죠. 근데 다행히 이게 쥐가 나도 대부분은 스스로 멈춥니다.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만약에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면, 저는 제 평생 의사생활을 하면서 인턴 때 대구 가톨릭 병원 응급실에서 계속 쥐가 나서 몸에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환자분을 딱 한 번 봤습니다. 여러분들 몇 가지 약을 줘서 그거를 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스스로 멈춥니다.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주면 되죠. 다이버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다. 그 경련에 의해서 경련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그때는 진통제 좀 먹어주는 게 좋겠습니다. 이게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 주기 때 잘 옵니다. 이게 1차적 경련도 있고 2차적 경련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전신의 모든 근육에서 올 수 있는가 하면 제일 심한 게 하복부 쪽에 오는 경련이죠. 등 근육에도 오고요, 다리 근육에도 옵니다. 그래서 아주 뭐 경미한 통증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통증까지 다양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도 배가 뜨부룩하고 메스껍고 구토하고 하죠. 치료는
그 경련을 일으키는 부위에 열을 좀 가해주고 운동을 좀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. men스 때도. 그런가 하면 좀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 드시고요.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피임약 같은 걸로 주기를 좀 조절함으로 해서 다른 추가적인 요인으로부터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약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의사가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? 진통제건 소염제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이 해소하는 방법은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주 해소 방법이죠. 나중에 제가 그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, 수중에서 쥐를 이렇게 쥐가 나면 핀을 앞으로 당기고 내가 종아리를 좀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. 내가 할 수 없는 경우면 버디가 하는 방법도 있죠.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. 미국 그 정형외과 협회에서는 이렇게 권장을 해놨습니다. 경련 중인 근육을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마사지죠. 스트레칭 자세를 유지해라. 이것이 공식적인 경련이 난 근육에 대한 치료 방법입니다. 그 어떤 자세를 근육 경련이 풀렸을 때, 해소가 되었을 때도 잠시 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럼 그 잠시라는 건 뭐냐? 경련이 짧았으면 한 10초나 15초, 만약에 경련이 좀 장기간 지속된 경우라면 한 30초 이상, 1분 정도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좀 원활해지고 근육이 펴지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빨리 해결됩니다. 열을 가하는 것과 냉팩을 하는 것은 경련을 막 일으키고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따뜻한 열을 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런가 하면 근육 경련이 풀리면서 통증이 있을 때 냉팩을 대주면 됩니다. 이거 우리 그 타박상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어떤 방법을 취하죠. 운동할 때 근육 경련이 온다. 이거는 사실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면 핀을 사용합니다. 근데 핀을 사용해서 물속에서 다리를 쓸 때 우리 다리 근육은 그 어떤 운동에 대한 적응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는. 그래서 초보 때 특히 더 심하고요. 그 다음에 다이빙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 핀질 하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. 재미있는 것은 그 유럽에 있는 어떤 다이빙 안전 관련 단체에서 다이버들에게 너가 다이빙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종아리에서 쥐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95%가 쥐라는 경험이 있다 그랬습니다. 저는 뭐 당연히 아주 여러 번 집어놨었습니다. 땀을 많이 흘리면요 몸에 있는 전해질이 빠져나가죠. 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물 많이 마시고 특히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좀 많이 마셔주면 도움이 됩니다.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서양놈들이 만드는 그 피클, 오이 피클 있죠. 이 피클은 어떤 식초나 간 속에 이렇게 절여서 만듭니다.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주스가 있습니다. 이게 서양 사람들은 근육 경련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마십니다. 의문표가 제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아직 정확한 통계적인 증명을 못 해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저는 있으면 마시겠습니다. 수중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 이때는 그 버디에게 반드시 수신을 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뻗고 핀을 잡아서 내 몸 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. 이 방법을 수영장에서 하는 영상을 훔쳐와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.
이 수신호를 저렇게 하고 있네요. 맛이 같다는 거죠. 핀을 앞으로 당기면서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고. 이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런 짓 안 해보신 분 과연 있을까?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사진이죠. 핀을 쭉 당기고 있고요. 이거는 지금 버디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을 때 버디가 도와주는 거죠. 핀을 내가 잡고 버디 몸쪽으로 밀어주죠. 그러면서 종아리 마사지를 같이 해줍니다.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느냐? 대부분 경우는 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 해소가 됩니다. 그러나 내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운동도 안 하는데 뭐 자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쥐가 난다면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스트레칭, 마사지 해도 이게 뭐 도대체 해소가 안 된다든지 특히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는 병원에 가서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. 근육 경련은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다이브를 하면 이게 물속에서 쥐가 났는데 내 스스로 해소도 안 되고 게다가 버디가 없으면 이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버디 다이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거죠. 여러분들 운동 좀 너무 격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. 다이빙 격렬하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